자, 반도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자,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봅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김진욱 파트너 의견 좀 들어봅니다. 두 분의 의견은 살짝 갈리는 분위기인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뭐 옛것을 알고 새 것을 다시 한번 쇄신하자 뭐 이런 뜻인데요.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데 크게 힘을 좀 써줘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. 뭐 여전히 지금 시장에 좀 묶여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신용 제한이 이런 것들 많이 묶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좀 높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끌고 올라가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. 너무 내용도 많고 광범위하고 많은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적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대만의 TSMC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발표도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주가는 다 하락을 했던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개선 또는 뭐 주가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안목을 좀 길게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 뭐 상반기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아까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메모리 가격의 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함께 주가의 추이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인텔이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대한 부분이 조짐이 좀 보입니다. 뭐 아직 확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삼성전자의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중국도 가담했습니다. 중국도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이슈를 좀 몰고 갈 수 있는 큰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마구 인수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재 삼성전자의 CEO의 부재 사태나 이런 것들과 좀 굉장히 결부시켜 본다면 삼성전자가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글로벌적인 시각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.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금 세운다는 부분도 조금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이 왔었고 아울러 스마트폰의 판매량도 좀 저조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일 것이라는 내용이 현재까지의 수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는 부분은 앞서 반도체 쇼테이지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자동차 부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게 측정되고 있고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$200 정도가 올랐는데 2020년도 그리고 현재 2021년도 내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$100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실적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하고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램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각을 멀리 두고 본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뭐 CEO의 부재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 털 건 털고 올라가는 힘을 받쳐준다면 그 또한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. 자, 현대차 그룹의 임단협이 오늘 재개가 됐죠. 자, 김진욱 파트너께서는 내로남불하고 적어주셨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? 네, 뭐 항상 뭐 매년 현대차 실적 발표 이전에 이슈가 떠올랐던 부분이 이제 노사간 합의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좀 내로남불이라 그러면 내가물 로맨스, 남이 하면 뭐 불륜 이런 약간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입장 차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주가도 사실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뭐 어쨌든 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노사간의 좀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내용을 좀 담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. 현재 완성차 부분 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이고 방송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 뭐 앞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다 신용이 좀 차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고점에서 한 20에서 30% 깊게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 또한 분명히 수급이 좀 개선되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
뭐 신용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려야 되는 시기, 뭐 9월이나 10월 정도 보통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. 다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0% 이상,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거의 230%까지 나온다고 전망치가 나와 있고,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적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% 넘어가고 나서 특히나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, 그동안에는 이제 현대차가 국내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, 즉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을 겪었더라면, 이게 아마 전기차 판매가 원활하게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가격 또한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두 업체라고 봅니다. 뭐 어쨌든 이번 이슈가 됐었던, 특히나 이제 뭐 판매량이 많았던 SUV 쪽이나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또 타이거 우즈가 크게 한 몫을 또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처럼, 아마 인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계속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뭐 노사 간의 뭐 협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때문에 뭐 주가 추이나 이런 것들이 뭐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겠지만,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들, 이 걸림돌 자체를 좀 빼고 가는, 그리고 정말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가치적인 척도로만 종목이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, 현재 주가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거나 뭐 이런 조정보다는 조금 더 버티면서 좀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,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. 자,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휘청되고 있고요. 역시 뭐 바이오, 특히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은 오늘 또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김진욱 파트너께서는 오비락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어떤 얘기일까요? 예, 보통 이제 오비락 하면은 뭔가 우연히, 뭐 예를 들면 뭐 뭔가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나 뭐 약간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는데, 사실 오늘 이 두 종목의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갑작스럽게 델타 바이러스가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덜컥하고 테마성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지는 않고요. 앞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,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내년부터 뭐 백신 공급이나 이런 것들 좀 한다라는 내용들, 그리고 분명히 이제 노바백스나 이런 것들을 다시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3분기부터 좀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, 이게 또 좀 차질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에 힘을 좀 못 쓰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 부분으로 좀 돌려나가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뭐 오비락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야 할 자리에서 마지막에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락폭이나 뭐 상당히 좀 깊었던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겪어 나가시는데 좀 고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. 뭐 고점 대비 한 30% 빠졌던 내용들을 뭐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, 이제 체키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 이하의 성과라든지, 그리고 뭐 트록시마 성장률 하락이라든지, 그리고 앞서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요.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딛고 중기적인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차트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추후 앞서 뭐 말씀하셨던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, 현재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좀 성장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제약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. 다만 델타 바이러스 쪽으로 인해서 아마 추가적인 제약주의 상승을 전체적으로 도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질 수 있지만, 현재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기적인 바닥권이라든지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힘은 축적을 좀 해둔 상태가 아닌가,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사태만 아니라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돌려 세우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실적 같은 부분도 지금 뭐 유플리마라든지 이런 것들, 면역 치료제가 유럽 시장에서도 뭐 판매 호조나 이런 것들, 또 수주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2분기 당장 돌려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방향을 둘 수 있지만, 추가적으로 3분기 이후에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가시화가 된다면 뭐 마찬가지로 실적과 성장성을 조금씩 가미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